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그제 4월 15일은 북한에선 최대 명절이라는 이른바 태양절이었습니다. 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 태양절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도 열렸다는데요. 작년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됐었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오상현 기자, 올해 북한의 태양절은 분위기가 어땠나요? 네, 한마디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서 기념 행사와 경축 공연이 펼쳐졌고 태양절 당일 밤엔 축포 행사와 함께 대규모 무도회도 열렸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고이 수령님에 대한 탐없는 그리움을 안고 사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마음들이 축포가 되어 밤하늘을 물들입니다. 청년 학생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대규모 야회가 열린 김일성 광장에선 10여 분간 불꽃놀이도 펼쳐졌는데요. 두 손을 꼭 쥔 채 하늘을 응시하거나 웃으며 휴대전화로 불꽃을 촬영하는 주민들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다들 마스크를 쓰긴 했는데 언뜻 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군요.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많은 경축 행사를 생략했던 지난해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곳곳에서 무도회와 축하 공연이 열렸고요. 일종의 국민 오디션 방식으로 지난달 초부터 단위별 경연을 거쳐 올라온 각지 기업소와 농장 예술소조원들 무대도 펼쳐졌습니다. 김종숙 평양방직공장 예술소조 공연은 위대한 수련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절절히 넘쳐 흘렀습니다. 작년엔 취소했던 만경대상 체육 경기도 올해는 개최했고 10월에 하던 도대항 군중체육대회도 일정을 앞당겨 여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만 평양국제마라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았고요. 태양절 전날 열리던 중앙보고대회도 2년째 생략됐습니다. 평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행사 규모가 커지고 떠들썩해진 것 같군요. 통일부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거라고 분석했는데요. 북한 방송은 태양절 경축 분위기를 한껏 띄우면서 성과를 다짐하는 생산 현장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수도 건설자들은 투쟁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건설 성과로 이어지도록 자신들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자고 합니다. 네, 작년엔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아서 신변 이상설이 돌기도 했잖아요. 올해는 참배를 했는데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리설주 여사와 함께 민족 최대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었습니다. 부인 리설주 여사와 김여정, 현송월 당 부부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박정천 총참모장 등 최측근 5명만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각별한 신임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와 공연도 관람했는데요. 여기엔 최룡해, 리병철 등 고위 간부들도 함께했습니다. 네, 이건 전시회 같은데요. 걸려있는 사진이 대부분 김 위원장이네요.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리고 있는 사진전인데요.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위력을 힘있게 떨쳐가시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영상 사진 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김정은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9주년이 되는 4월 11일을 축하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9년 동안 당의 발전과 주체혁명 위협 완성에 결정적 담보를 마련했다고 추켜 세우기도 했고요. 여명거리, 평양역, 살림집 건설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여기저기서 경축 공연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에 대한 끝없는 매혹과 흠모, 그이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려는 온 나라 아들, 딸들의 충성의 맹세를 담은 공연들은 각계층 군중들을 도없는 기쁨과 환희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여기에다 태양절 행사까지 더해 북한은 이번 주 내내 각종 행사와 공연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지난주 북한은 노동당 최말단 조직 책임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세포 비서대회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세포 비서대회가 끝난 뒤에도 관련 행사가 계속 이어졌나 봐요. 네, 세포비서대회 본 행사는 사흘 만에 끝났는데 곧이어 참가자 강습회가 이어지는 등 일정이 계속됐습니다. 총비서 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고된 결의를 가지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세포비서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김 위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인데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사진을 찍어도 얼굴 알아보기가 힘들겠습니다. 네, 10,000명이 넘는 세포비서대회 참가자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날이 13일이었고 세포비서대회도 사실 이때서야 일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본 행사는 지난 8일 끝났지만 곧이어 사흘간의 강도 높은 강습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도덕 기풍 10대 과업 등을 학습했습니다. 말단 조직까지 단단히 정신무장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북한 매체는 세포비서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곧바로 각계 현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정수사 동지 가르침을 바꿔보니 눈앞이 정말 확 튀는 것 같습니다. 당 세포 사업에 써가지고 무서울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습니다. 정말 신심이 생깁니다. 대회 참가자뿐 아니라 동료의 대회 참가, 또 표창에 감격한 이들의 소감과 생산 현장의 달라진 분위기도 내보냈습니다. 우리 세포비서 동지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주실 때 정말 눈물이 앞섰습니다. 어기능계에게 투태가업을 간철하는 데서도 우리 세포가 시대의 앞장에서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대북 제재와 외교적 고립 속에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는 만큼 북한은 앞으로도 이렇게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해 기강을 잡는 조치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세포 비서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밝혔죠. 네, 이 고난의 행군 하면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됐던 북한으로선 악몽 같은 일일 텐데요. 네. 그만큼 북한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겠죠. 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다시 하자고 나선 이유와 전망을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 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지난 8일 김정은 위원장은 당의 고위 간부부터 말단 책임자까지 고생스러운 고난의 행군을 하자고 선포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 집권 직후 북한 경제는 급격히 추락하면서 수많은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희생됐습니다. 달리던 열차들이 전력이 부족하여 때로는 절길이 끊어져 멈춰서곤 했고 무슨 대홍수가 논밭들을 휩쓸어 갔습니다. 북한 경제를 떠받치던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여기에 대홍수와 가뭄이 이어지면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자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선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약간 트라우마 같은 상황이죠. 그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배급을 받던 체계 자체가 이제 붕괴돼서 자구적으로 그 경제 생활을 해야 됐던 경험이고 국가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경험을 아마 처음 했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원래 일제강점기인 1938년 말 김일성 빨치산 부대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며 일본군 포위망을 뚫고 나왔다는 100일의 행군을 말합니다. 북한은 1990년대의 위기가 미국 등 제국주의의 봉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서 주민들 모두에게 빨치산 부대 같은 고난의 행군 전투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한 건 5, 6년이 흐른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의 뒤를 이은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뒤 첫 육성 연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다시는 고생하지 않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북한이 약속했던 부귀영화 대신 고난의 행군을 다시 외치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이 100만 톤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하나의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이제 이 경제가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그 북중 국경이 이제 닫히면서 품이 이제 많이 줄어드니까 또 중국과의 교역이 중단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금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기대를 걸었던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뒤 경제 제재 해제나 지원 등 외부 도움에 기대를 버리고 핵 전력 증강과 자력갱생의 길로 들어서며 다시 고난의 행군을 주문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나 90년대나 다 대외 요인 때문에 강요받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 환경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나 북한 주민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것에 강조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경제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1990년대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계획 경제와 배급제가 무너지며 노동당이 사회와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당 조직 대신 군을 앞세운 성군 정치, 즉 이른바 비상통치 방식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긴 해도 주민들이 대기근에 처하거나 공장이 대규모로 멈추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군을 전면에 내세워서 사회를 통제하기도 하고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군이 장악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고 해서 내세운 게 이제 바로 성군 정치인데요. 시장이 지난 지 30년 가까이 북한에 안착을 해서 과거와 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지금의 충격을 완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군대가 아닌 노동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통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90년대와는 다릅니다. 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자리는 노동당 세포 비서대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제1조총련 기간지 조선신보는 이번 고난의 행군이 주민이 아닌 당에 요구한 것이라면서 1990년대와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1930년대 김일성 부대가 그 당시 사생결단의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싸워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간부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맞서 나가야 된다. 미국과 각을 세우면서 핵미사일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당이 민심을 다잡으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내부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심각한 경제 위기로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더 주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자력 경생을 추진해서 이 경제 건설 성과를 극대화하겠다. 아주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 최악의 침체 상황은 벗어나면서 이른바 이제 그 지난 8차 당대에서 제기한 북한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1차 연도 성과로서 가시적인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재와 코로나 국경봉쇄 장기화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많은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건설한다든가 이제 그런 데서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밀가루나 설탕이라든가 또 이제 관련돼 있는 산업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주민을 위해 당이 고난의 행군을 한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지만 주민들은 과거의 공포와 악몽을 떠올리고 동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사상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난과 민심 이반을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길가 여기저기 활짝 핀 봄꽃.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도 완연한 봄을 맞고 예쁜 꽃들이 피었답니다. 네, 그 접경 지역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카메라에 담는 한 작가가 있다는데요. 전시회도 열고 유명한 사진 첩도 냈다는 이 사진 작가의 촬영 현장으로 이상현 기자가 안내합니다. 남한의 최북단에도 봄은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대표적 관광지로 꼽히는 고석정. 그 절경 옆으로 한탄강 계곡물에 떠있는 부교. 물 윗길을 따라 올라가면 은하수교라는 새로운 다리가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지난해 말 이곳 철원 한탄강에 새로 만들어진 은하수교입니다. 이곳에 서 있으니까요, 이 보시는 것처럼 한탄강의 아름다운 주상절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용암이 식으면서 기둥 모양으로 굳어졌다는 주상절리와 물 윗길, 그리고 은하수교. 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 앞에서 연신 셔터를 눌러대는 한 사진작가를 만났습니다. 15년을 함께했다는 커다란 필름 카메라를 품에 안은 채 한탄강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판 다리를 건너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르막길을 내딛는 올해 56살의 이동근 작가. 이거는 이제 초점 잡는 데 씁니다. 이거는 상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보이거든요. 거꾸로 보이네, 진짜? 찍으면은 사진도 거꾸로 찍게 되는 거죠. 부산의 한 대학에서 사진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있다는 작가는 틈만 나면 이렇게 남북의 접경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이번엔 경기도 파주에서 임진각 등을 돌아본 뒤 철원을 찾은 건데요. 은하수교를 떠나 좀 더 북쪽으로 향해 노동당사에 도착했습니다. 해방 직후 북한 노동당이 철원 지역을 관장하기 위해 지은 건물로 한국전쟁 때 파괴됐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1994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평화를 노래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맘의 문을 열고 우리와 나갈 길을 찾아요. 이곳에도 봄은 왔습니다. 앞쪽엔 주렁주렁 달린 태극기가 아직 덜 핀 벚꽃을 대신하고 있었고 뒤편에선 활짝 핀 목련꽃이 작가를 반겼습니다. 역사의 잔해물과 절정의 봄꽃, 그 처연한 아름다움은 작가로 하여금 렌즈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은 빛이거든요. 빛에 의해서 사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빛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무엇을 찍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무엇을 형성하실 것인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한국전쟁 당시 남북의 치열한 격전지였던 백마고지도 이곳에 올 때면 빼놓을 수 없는 촬영지입니다. 어릴 적 우연히 가본 전시장에서 사진 한 컷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그때 그 기억이 30을 넘긴 뒤늦은 나이에 사진의 세계에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평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 결혼 이주 여성과 탈북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소외된 경계인과 그 경계들을 찍기 시작했다는 작가. 디지털 영상이 대세인 시대. 사진은 여전히 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사진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게 되면은 그 시간이 멈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찍힌 대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탈북민들과 함께 두만강의 북중 접경 지역을 수차례 돌아다니며 그들의 스토리, 이야기를 담백하게 담아냈고 탈북 예술인들이 공연하는 곳이면 지역을 마다 않고 쫓아다니며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을 엄선해 최근엔 책도 한 권 냈는데요. 지난 1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책 10권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요즘은 조그마한 사진 전시회도 열고 독자와의 대화도 이어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요. 작가에게 사진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사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내가 뭘 해야 할지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역할들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뀌면 나의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이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경기도 하남에 있는 조그마한 연습실. 코로나19 여파로 오랫동안 중단됐던 한 탈북 예술단의 공연 연습이 모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날 반가운 손님이 한 명 찾아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자신의 책에 등장하는 사진 속 주인공들이 공연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도 한 걸음에 달려간 건데요. 책 속의 사진들은 즐거웠던 그때의 추억을 마구마구 소환해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이제 저희뿐이 아니고 이제 그 문화 예술인들이 다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행복했던 순간들을 사진이 있어서 교수님이 남겨주신 그 스토리가 있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 7, 8년 전으로 또 한 3년 전으로 막 돌아간 기분? 연습 무대였지만 이 역시 작가에겐 또 하나의 작업장. 몸짓 하나하나, 시선 하나하나를 놓칠세라 작가는 또다시 연신 셔터를 눌러댔고 그들은 그렇게 사진을 통해 또 한 번 하나가 됐습니다. 렌즈로 본 경계, 렌즈로 본 경계인들. 작가의 렌즈 속 세상은 따스한 봄 햇살, 화려한 봄꽃과 함께 또 한 번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요즘 북한 청년들이 농촌이나 탄광, 그리고 건설 현장처럼 힘든 곳에서 일하는 걸 자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집단으로 특정한 곳에 배치되기도 한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북한 방송은 청년들이 힘든 현장으로 가서 일하겠다, 이렇게 자원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한데요. 먼저 화면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성시안의 여러 단위 청년들도 호남 흑동농장에 탄원했습니다. 평성시와 평원구를 비롯한 도안의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탄원했습니다. 휴만남도 청년들이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로 진출했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청년들이 농촌, 탄광, 건설 현장 등으로 가겠다고 탄원했다는데요. 이 탄원의 의미가 우리하고는 좀 다른가요? 네, 조금 다릅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힘들고 이제 환경이 나쁘고 하니까 이제 꺼려하는 이런 쪽에 가서 내가 좀 앞장서겠다 이렇게 이제 청원한다는 뜻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탄원한 청년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면서 배웅하는 장면도 보이는데요. 지금 이 여성은 탄광에 가겠다고 자원했답니다. 힘든 일 한번 못 해보고 자란 제가 꽤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컸습니다. 더 높은 석탄산을 쌓아가는데 조금 힘이나마 다 바치겠습니다. 사실 탄광이라는 게 그냥 말 자체만 듣고는 되게 이제 그 위험하고 무섭고 어렵고 이런 그 이미지가 확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아마 속으로는 가기도 싫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앳돼 보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인 건가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나요? 아마도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1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7살에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오면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데 금방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많이 자원을 하죠. 뭐 농촌, 탄광, 또 뭐 건설장 생각만 해도 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북한 청년들은 왜 가는 걸까요? 올해 1월에 8차 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년 동안의 경제 계획이 좀 실패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어떤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박차를 가하자는 어떤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심 단결, 자력갱생을 다시 깊이 새기고 더 높이 들고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그런 사업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 식량난이라든가 또 전기사정 같은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노동이 아주 집약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이런 험지에 그냥 무리로,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제 뭐 학생이나 졸업한 학생이나 제대 군인들을 배치해서 탄원의 어떤 외피를 쓰고는 있지만 사실상은 강제적으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의 그런 목적은 좀 알 것도 같은데요. 청년들은 왜 자원을 하는 걸까요? 의무적으로 뭐 다 자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농촌에 가든 탄광에 가든 살 수 있는 지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거기 가서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어도 나와 우리 가정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고 잘하면 이제 당원도 되고 앞으로 또 출세도 할 수 있는 그런 또 발판으로도 되거든요. 뭐 무리 배치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무리로 배치를 한다는 건지 무리하게 배치를 한다는 건지 무리 배치 어떤 뜻인가요? 공식적인 용어는 집단 배치거든요. 이 무리 배치한다는 말은 그 이제 일반 주민들이 지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리 지어서 가고 안 가기 싫은데 무리하게 또 이제 가라고 그래서 무리 배치 이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집단적으로 이제 현장에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로 어떻게 보낸다는 겁니까? 고등학교를 보통 졸업하면 그러니까 4명 내지 5명 정도가 그 대학에 가고 군대 가는 그 애들을 내놓고 나머지는 이제 무리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이 중요하다고 그 이제 그 당국에서 이야기하면 농촌에 보내고 탄광이 중요하다면 탄광에 보내고 시기별로 이제 무리 배치가 진행되는데 한 반이 통째로 가기도 하고 한 학교가 이제 통째로 가고 어떤 때는 이제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졸업하는 애들이 다 같이 이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그때 당국에서 엄청 크게 어떤 추진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뭐 감자 농사를 엄청 크게 한다거나 이런 큰 사업이 있을 때 사실 보통은 굉장히 험지고 일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 큰 사업을 벌이거든요. 그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 졸업생들이라던가 제대 군인들이 일괄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적성이나 의향이나 이런 거랑 무관하게 집단적으로 그냥 배치하는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너무 사실 와닿지가 않고 너무 좀 무리스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조충희 씨도 이 무리 배치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도 이제 고등중학교 졸업하고 석도전 돌격대 무리 배치 받았죠. 근데 누구는 탄광 가고 누구는 돌격대 가고 이건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 때는 이제 거기에서 선택의 폭이 좀 적기는 했지만 농촌, 탄광, 군수공장, 돌격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좀 건설 쪽이 뭐 그래도 좀 괜찮겠다고 해서 이제 돌격대를 나가는데 제 느낌에는 탄광이 제일 힘들 것 같고 그러게요. 건설, 그래서 저 같으면 농촌 택할 것 같은데 이제 농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 싫어합니까? 농촌에 가서 일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힘들지만 이제 한 번 가면 이제 평생 있어야 되거든요. 진짜요? 정말 뭐 죽지 않으면 나오기 힘들 정도로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는 석도전 돌격대는 이제 3년만 가면 입당도 시키고 대학에 보낸다고 그래서 뭐 돌격대 가서 한 3년은 내가 견뎌낼 수 있겠다 하고서는 이제 갔죠. 근데 3년도 사실은 긴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엔 대학 가셨어요? 약속은 3년인데 그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9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의 3배죠. 이제 9년 동안 돌격대 있다가 당원도 되고 뭐 대학 추천 받아서. 그러면 시간은 뭐 오래 걸렸지만 목표는 뭐 이룬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충희 씨는 진짜 잘된 케이스 중에 잘된 케이스, 좀 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좀 그렇게 될 때는 특별한 노력을 하신 데가 있나요? 어때요? 예, 저는 좀 운도 좋았고 노력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탄원에서 나왔는데 잘 돼야지 하는 생각으로 명절날에도 막 남들 다 쉴 때도 나가서 일하고 막 그러고 뭐 한 삽 두 삽 들 때는 뭐 두 삽 세 삽 이렇게 뜨고 남이 걸어갈 땐 뛰어다니고 네. 그 정도의 노력이 되지 않으면 이제 힘들죠 사실은. 근데 한편 생각하면 나라가 뭐 일자리를 다 마련해 준다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런 거랑 좀 개념이 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일하지 않을 자유가 없죠. 북한은 무조건 일을 해야 되고요. 일하지 않게 되면 무직 건달죄라는 죄목으로 처벌받습니다. 무직 건달죄. 이름 정말 장난 아니게 지었네요. 보통 6개월 이상 일을 나가지 않으면 노동단련대 가고요. 그러면 이제 1년 이상 되면 재판받고 교화소 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영화가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동무들, 이제 우리는 무진대 새 탄밭을 조성하는 어려운 전투에 나가야 합니다. 새 탄밭을 조성해야 된다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네요. 제가 도역대 나갈 때도 이제 저랬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나가야 될 사람은 지정돼 있지만 형식은 저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각 직장에서 추천된 동무들의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단조 직장 조업단체 박진화 동무. 예. 자, 그런데 주인공 표정이 영 좋지 않은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진호야, 얼마나 힘들었니? 집을 떠나서 3년 세월. 어머니도 자서전에 노동계급이 경력을 쏘는다는 게 구려라겠어요. 네, 사실 주인공은 고위층 간부의 아들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를 위해서 철강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3년이 끝나갈 즈음 평정서를 잘 받겠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그만 탄광에 배치가 된 거였습니다. 네, 엄청 힘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나요? 출세를 위해서 노동 현장에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당시에 이제 그 내각 부총리 하던 사람의 아들이 이제 저희 같이 저하고 더욱더 생활도 했고요. 네, 그러던 어느 날 희생한 동료를 보고 노동 현장을 출세 발판으로만 생각한 걸 반성하고 열심히 일하는데요. 마지막에는 훈장까지 받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청춘의 자서전이라던데요. 북한에서 자서전 의미는 우리하고 또 좀 다르다면서요? 네, 그 자서전은 이제 경력, 내가 쓰는 경력서, 내가 나의 행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써라 해서 이제 청춘의 자서전인데, 한국으로 치면 이제 이력서 뭐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그겁니다. 네. 그럼 조충희 씨도 북에서 자서전 쓰셨겠네요? 네, 저도 이제 썼죠. 네. 저는 이제 꽤 좀 큰 공사를 참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인민대학 습당 건설이라든지 뭐 북부철길 건설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규모 공사에 참가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공사장들에 내가 있었으니까 뭐 평가 괜찮게 받았습니다. 네, 그 자서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력서에 꼭 노동 현장에서 일한 경력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박사님? 그렇죠. 이제 북한은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고 전 인민이 다 우리는 노동자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청년 조직 이런 데 이제 어떤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에도 일부러 이런 노동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노동자라는 그 정체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인 셈인 거죠. 네. 노동은 신성하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가 배제되고 의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삶이 참 고단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하죠. 다음 이 시간에는 북한의 집단 배치 실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이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살결물과 미얀막을 비롯한 각종 화장품 생산을 정상화하는 한편 안면 보호대, 선글라스, 마스크. 팩, 화장솜? 한자 아닌가? 미. 아름다우게 얼굴 안에 그러네. 아름다워지게 하는 막? 뭐 그런 거. 미용을 위해 얼굴에 붙였다 떼도록 만든 것으로 북한말 미얀막은 마스크팩을 뜻하는 말입니다. 얼굴 아름다워지게 하는 막 해서 마스크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을 보여준다. 안면할 때 그래서 마스크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했죠. 이게 때늦은 꽃샘추위가 온 건가 싶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토요일 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